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HLB 긴급 점검을 통해서 다음 주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불확실성이 있는 이 변수를 막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는 변동성이 너무 적었죠.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시장은 중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주 중심으로 1등만 바라보는 장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인 알테오젠 중심으로 강세가 보여졌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우리 주력 종목 아시죠? 네, 카카오도 역시나 강세로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유리방에서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또 카카오, 또 알테오젠까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HLB가 못 갈 때 어디가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긴급점검의 이 주요 내용도 바로 그 부분에서 힌트가 있는 겁니다. HLB가 최근 들어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지 못했고 눌림목이 발생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횡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HLB만 바라보고 내가 속상해할 게 아니라 HLB가 못 가는 사이에 누가 먼저 갔고, 그럼 누가 먼저 간 종목들이 다소 정체하거나 고점이 잡히면 HLB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죠. 최악의 순간에서 희망을 보는 자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 여러분들은 그 후자이냐 전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주식은 곧 희망인 거지, 주식을 우리가 맨날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멍하니 그냥 투자해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HLB 당장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라도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희망을 좀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HLB가 다음 주에 희망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가 오늘 핵심인데, 바로 그 순환매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비상장 자회사 HLB 라이프 케어에 대한 연세대와의 MOU, 또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 바이오마커 탐색 등등 얘기들 나오는데, 투자 여러분들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HLB 10월달이다. 7, 8, 9월달 3개월 지분, 중국의 항서제약 CMC 제조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된 내용을 우리 10월달 일부라도 공개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호재 소식으로 받아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인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재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재료가 없다, 이거 최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재료 말고도 제가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순환매에서 답을 찾자는 겁니다. 그 순환매가 바로 뭐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수급들이 막 미친 듯이 들어가니까 대장주 위주로 우리 HLB는 속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HLB만 안 들어가는 거고, HLB만 세상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희망을 유지하고 찾을 수 있고 또 보이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근거는 제가 어제 영상 일부 말씀드린 부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 추세선, 단기 추세선 이렇게 제가 선 그어놨죠. 이거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 일단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다음 주까지도 연장선인 겁니다. 다음 주도 연장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차 지지선은 38,000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구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가 음봉 캔들 마감했기 때문인데, 아래 꼬리가 그나마도 좀 달렸어요. 그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양봉 캔들 흐름 그리면서 4만원 넘어가는 겁니다. 양봉 캔들 만들면서 4만원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곧 이거는 뭐냐, 5선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5선 돌파로 인해서
주간 캔들에서 단기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반전되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선 넘어가는 그림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지금 오늘 39,050원에 마감했는데, 그럼 39,000원이라고 보고 다음 주 39,000원 정도로 시작했을 때 큰 변수 없느냐? 자연스럽게 주간 캔들에서 5주선이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간 캔들에서 5선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종가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아래로 큰 변수 있게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큰 틀에서는 5선 지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국은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고, 주간 캔들에서 추가적인 음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또다시 이 저점 경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36,000원을 지지했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저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거쳐서 이렇게 지지력을 확보하고 가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36,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다시 뚫고 내려가면 그 불확실성이 다시 문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선 다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최악의 이 변수는 꼭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우리 세력들도 많이 보니까 세력들이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다음 주 좀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 HLB에겐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는 수급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우리에겐 긍정적인 변수들은 좀 있느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FOMC 회의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미국 FOMC 회의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미국 증시도 우리 한국 증시도 계속 이렇게 강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HLB에게 호재가 돼요? 전문가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라고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수 올라갈 때 여기저기 뉴스 기사 다 보셨겠지만 미리 금리 인하 가지고 올랐잖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놓고 보면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고용지표 상으로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다만 물가지표 상으로는 안정권이야. 그래서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더 올라갔죠.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주가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업종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땡겨야 되겠어요? 당연히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 그러면 누구를 끌고 올라가요? 당연히 엔비디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브로드컴이 강세였던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 주식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을 가지고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얘네들이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끌고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투자자 여러분들.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끌고 올라갈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삼성전자 매수 신호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SK하이닉스 매수 신호 나와서 매수 비중 확대해가지고 수익 내야 되는 거고, 2차전지도 수급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얘기해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카카오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순환매로 돌고 돈다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하고 있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지금 지수 다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 뉴스가 다음 주 미국 현지 날짜로는 수요일이고 한국 날짜로는 목요일 새벽이잖아요. 그럼 목요일 새벽에 금리 인하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할 게 있어요? 그냥 금리 인하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 듣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음 주 미국 금리 인하 이거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에이, 무슨 금리 인하야? 금리 동결이지. 말도 안 돼. 금리 동결이야.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네.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건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주가지수도 그만큼 미리 다 지금 선반영해서 땡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문은 이미 앞에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 계속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럼 뉴스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각 수요일이라고요. 그러면 한국 날짜로는 목요일 새벽이니까 새벽 3시. 그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소문에 사서 이미 주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했어야 되는 거고, 뉴스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다음 주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음 주에 무조건 지수가 빠진다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체하거나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정이 나올지, 화요일 날 조정 나올지, 아니면 수요일 당일 돼서 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정체하고 반도체가 단기 고점 잡히고 그 고점으로 치고 나갔었던 종목들에서 자본들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낙수 효과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중에 HLB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HLB가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HLB가 뭐 카카오처럼 뭐 SK하이닉스처럼 급등으로 날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62평선 정도까지 반등 양상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텐데 바로 알테오젠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고점 50만 8천 원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5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HLB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저는 대장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실제 유료방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 뭐 우리 눈치껏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뭐 타점대로 매매 대응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 9월 23일 날 대형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알테오젠이 시세가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역시 다음 주에 다소 정체하지 않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을 못 넘어간다라기보다는 50만 원을 넘겼다가 내려왔다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료가 FDA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야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55만 원을 가니 뭐 58만 원을 가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HLB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문가님, 이럴 수 있잖아요. 알테오젠이 상승이 다소 제한된다고요.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이 다음 주에는 다소 정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HLB에게도 수급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대장 주식들,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다소 정체할 수 있어서 우리 HLB에겐 수급적으로도 우리 세력들의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 변수, 이 하락 변수만 막아준다면 위로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만 원 돌파입니다. 4만 원 돌파하는 과정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4만 원 돌파를 핵심으로 보시고 다음 주 빨간색 양봉 캔들 나오면서 강세가 이어지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을 확대하거나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HLB에게 무리하게 리스크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여전히 좋으니까 HLB 더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추세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들 대형주 중심으로 주도주들이 정체할 때 HLB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지, HLB가 주도주적으로 강세로 치고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HLB의 비중을 무리하게 태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매 돌아가는 과정에서 매매 타점 잡기 어렵고 종목 매수 매도하는데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화살표 매매 신호가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대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HLB 주주분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순환매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종목 분산 투자에 대해서 앞서서 미리미리 계속 강조드렸던 거 4월달 5월달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늦었느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HLB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종목들의 매매 신호 타점들을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대응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희망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